있는 김에 우리 공화당이 추구하는 경제적인 접점이 어디냐? 김문영 박사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소득 기준으로 이게 제로고 100으로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한 10%는 상위급, 소득 상위급 10%는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여기는 정부가 너무 간섭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요 30%, 여기 이제 60 정도 되겠죠. 여기는 적절한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 50% 선이면은 나머지 여기 10%, 여기 10%, 여기는 40에서 60. 이 부분은 정부가 기업과 같이 밀어줘야 돼. 이게 이제 일자리의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성장의 중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나머지 제로에서 40%. 여기가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국민 대청이라고. 근데 지금 팬데믹 이후에 이 50%, 이게 50%면은 가장 그 국가에서 경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모범적인 게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의 나라잖아요. 이런 항아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중산층이라 중산층. 여기에 40%. 중산층의 기본적인 거는 뭐냐?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분들이 중산층. 이게 경제적인 중산층이란 말이에요. 경제적인 중산층. 이 세력들이 경제적인 중산층 세력들이 정치적인 중산층 세력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건전적인 비판 의식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 양단 극단 소위 말하는 30%, 오른쪽 30%, 좌파들 30%. 우리나라 동서 갈등, 전라도 호남의 갈등, 개천강 갈등,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그런 작업을 해서 이 30%가 완전히 갈라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팬데믹 3년 하면서 이 40%의 영역이 있어야 될 중산층이 위에 10%도 죽어버리고 밑에 10%도 죽어버렸어요. 중산층이 20%로 빠져버렸어요. 여기 결국은 이 경제적인 중산층이 건전한 비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중산층조차도 20%가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여기 건전한 비판을 하고 소위 우리 공화당 같은 곳에 관심을 가지고 저런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을 견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민자발적 그러한 정당 또 더불어민주당을 견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중에서 저희 20% 빠졌으니까 10% 있고 10%가 있는 거죠. 요 10%가 건전한 시민 비판 세력 오른쪽에 요거는 왼쪽에 건전한 시민 비판 세력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점 그것은 이제 김문영 박사 얘기를 그대로 다시 얘기하면은 자 20%가 중산층이 경제적 중산층이 올라가면서 20%의 정치적 중산층도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판의식이 확 줄어들어요. 왜? 이 20%조차도 이제 침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그 사회적 병리 현상, 정치적인 권력 현상, 돈과 권력과 언론이 합치는 가장 나쁜 상황, 시대적 상황. 이것이 탄핵을 기점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탄핵을 기점으로 벌어지면서 이게 팬데믹이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문제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같이 합쳐버리면서 건전한 비판 세력이 20%가 날아가는데 이 20% 중에서도 남아있는 20% 중에서도 15%는 침묵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제는 나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렇게 굴종하고 비판하고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이 그렇게 오른쪽 놈들은 너무 무책임하고 대통령 탄핵에도 권력에 잡고 저끼리 희닥거리고 국민을 몰기해도 우리는 건전한 비판 세력, 경제는 정계적인 중산층, 정치적인 중산층 세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정치, 자는 자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 우민 정치화가 되는 여기서 우리는 이걸 깨야 된다.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도가 지역 감정, 계층 감정 이게 모든 것이 좌와 우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던, 팬데믹 코로나가 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법은 의도적으로 권력 찬탈을 한 건데 이게 코로나가 맞물리면서 이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병리적인 사회가 된, 여기는 깨쳐나갈 수 있는 힘이 그 동력들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이거 좀 줄여줄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 사회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어떤 고민을 할 거냐. 자, 건전한 비판 세력들이 20% 줄은 데다가 그 남아있는 중산층이면서 정치적 중산층, 소위 비판을 하면서도 올바른 길을 시민의식으로 시민사회, 올바른 시민사회로 갈 수 있는 그 5%가 남아있고 15%도 침묵을 일본하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잘 안 보이죠. 이게 사상적으로 50%라고 봅시다. 50% 중앙적으로. 요게 우라고, 요게 자고. 우리 공화당의 위치는 75. 여기입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나? 양단에 있는 60% 세력들이 우리 공화당을 자꾸 이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상적으로 가장 우파의 중간에 있는 딱 75% 선에 있는 소위 정치학으로 봐서는 가장 에리트, 가장 멋있는 구도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책이나 우리의 모든 정치적인 투쟁 방향이나 이런 걸 보면 여기 정치적인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정체성에 대한 부분, 이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있어요. 이쪽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딱 75% 선에 70%에서 80% 선 요 중간에 우리의 정치적인 구도들은 여기 있다. 김원현 박사 얘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박하는 이 구도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복지구도를 중간보다도 훨씬 10% 정도, 한 40% 쪽으로 왼쪽으로 간 거예요. 왼쪽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이것을 추구한 거예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행복 이꼬르 복지국가예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지 않고 가고자 했던 것이 복지의 나라, 복지국가를 만들라고. 복지국가의 기본은 경제성장을 해서 모든 국민이 5,000불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때부터 복지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민주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본인은 그때 없어지고 혹은 그렇게 그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매도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무대에 침을 뱉어라. 역사는 이미 다 보고 계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복지의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우리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이거 만들 때 보세요. 여기 뭐 행복한 국가.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원했던 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원했던 나라. 그런데 정의롭고 경제적인 정의라는 거 있죠. 정치적인 정의, 사회의 정의, 그 다음에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이러한 나라의 비전이 우리 공화당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우리가 75%에서 70%에서 80% 중간에 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 공화당은 서민정당을 표방했다. 아까 말씀드린 전체의 덱 중에서
우리 공화당이 챙겨야 될 국민, 또 우리 공화당과 같이 돼야 될 국민들은 경제적으로는 이게 천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60, 40, 이 중산층 계층.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로운 시민 정신을 우리가 개선하면서 가지만은 한편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소득에 경제적으로 챙겨야 될 복지국가의 핵심은 이리 들어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40대 60의 그 살아있는 정의로운 시민들과 함께 가는 정치, 경제적으로는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일자리도 못 찾고 힘든 이 30%의 분들하고 같이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제와 정치의 우리의 지향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우리가 행복한 국가, 아까 말씀드린 10% 가만히 놔둬라. 30%? 40%? 국가에서 적절한 정책, 적절한 규제 철폐, 여기에 또 필요한 것이 바로 민노총, 정교조 같은 반자유주의 세력들, 이 세력들하고의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 건전한 시민의식이, 정의로운 시민의식이 40% 가려면은 이러한 소위 반자유적 좌파 세력들, 반자유적 극우 세력들하고의 단절, 극우라는 게 우리가 극우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극우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20%예요. 여기에 20%.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은 여기와 여기다. 좌쪽도 20% 있고 오른쪽도 20%. 우리가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책을 쓰고 제가 연설을 하고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큰 그림 안에서 국가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일타박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수가 무너져도 버틸 수 있는 이 중간에 있는 70에서 80이라는 이 10% 세력, 이 10% 건전 세력이 사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산층을 이루고 있는 40과 60에 있는 이 20%의 경제적인 중산층, 정치적인 중산층과 경제적인 중산층을 결합을 해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할 때는 진실되고 정의롭고 행동하는, 보수 우파들이 가장 못했던 행동의 개념을 우리 공화당이 들고 나가거든요. 왜? 행동하지 않고 배신하는 세력들, 내각제 세력들, 저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저 아버지 집에 100억 이상 돈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이미 기득권 세력으로 정해져 있는 건 기득권 세력.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그냥 배신자들에 의한 단순한 탄핵이 아니고 왼쪽에 있는 이 30% 세력들은 정권 탈취를 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바꾸려는 세력들이 좌파들이 있었고, 거기에 바보 같은 안철수가 좌도 알고 우도 알고 어정쩡하게 세력이 있었잖아요. 요 세력들은 뭡니까? 우리가 예의주시할 세력들이 소득에서 아까 10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세력이 뭡니까? 배신자 세력들. 요 세력들이 저 아버지 국회였던 저 소위 지방에서 토 세력들, 역대 100억 200억 집에 다 가지고 있고 자식 손자들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부패 구도로 꼬리를 끊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기득권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내각제 하자는 내각제 세력들. 우연히 새누리당의 재산 1등부터 10등까지 나간 게 우연이 아니다. 저 아버지 국회의원인데 원내대표 정진석 빼고 저 아버지 국회의원 김세현부터 다 도망갔다. 그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기득권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정책, 소위 말하는
정치적 중산층을 중요시하는, 또 이 복지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이것은 한편으로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딱 있는 거예요. 딱 이 국민들, 어려운 국민들, 단계적으로 이 20% 밑에 있는 국민들은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고, 나머지 국민들은 이렇게 50% 중산층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정치적 중산층, 경제적 중산층으로 대통령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길이다. 그럼 우리는 뭔가? 여기에서 진실정의라는 개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박근혜 친박이 없다. 친박이 없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제일 먼저. 왜? 다 도망가봤는데 고개 하나 안 들고 뭐 청와대 참모들부터 지나 말 한마디 안 했던 왜 그 사람들만 대통령을 만났느냐. 탄핵 문제가 된 세력들이다. 근데 우리는 뭔가? 그들은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우리 공화당과 저와 우리 공화당은 기득권 세력이 아니에요. 제가 국회의원 3선 했다고 제가 기득권 세력이 아니에요. 재산이 5억밖에 안 되고 맨날 투쟁하고, 아니 새누리당 있을 때도 안에 국회의원들하고 맨날 싸우고, 제가 노동개혁 앞장서고 공무원연금의회 앞장서면서 골치 아픈 일을 제가 왜 맡아서 했겠어요? 이러한 사상에 저는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 제가 소위 말하는 막스 레닌 관련되는 공산사회주의 책들 많이 읽었고 그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 저는 빨간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아는 거죠. 중국을, 제가 친중이 아니에요. 중국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건가를 다 깨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 거기에서 탄핵을 계기로 진실, 정의, 특히 정의란 justice, 정의라는 개념은 정치적인 중산층, 경제적인 중산층이 부르짖는 겁니다. 시민사회, 살아있는 시민사회의 힘, 좌파들에게는 시민사회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실질적인 중산층, 비판을 하면서도 올바른 세력들을 만들어내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중산층에 이르면 이렇게 명확하게 왜 우리가 40%, 20% 쪼그라든 중산층, 정치적 중산층을 40% 늘려야 되느냐? 또 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 사상적으로 70에서 80에 있지만은 왜 이 0에서 30%의 이 어려운 분들, 서민을 위한 서민정당으로 가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마 다들 들으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불법 거짓 탄핵이 나오면서 우리가 진실 정의라는 표현을 그냥 진실 정의가 아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또 조원진이라는 정치인이 제가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을 어느 식으로, 결국 그 길이 어디냐? 박정희 대통령 닥터의 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지 못한 복지 국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미 6년 전에 여기에다가 돈을 던졌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얘기한 대로 탄핵이 그렇고 친박, 우리는 이미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정당으로서 정치 집단화가 되어 있고, 그것도 가장 자아 우를 동시에 비판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우리가 막 비판만 하는 게, 저는 항상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정치, 기득권한테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정치.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딱 갈라서 있잖아요. 돈이 되게 많고 집안에 부자이고 유명한 그런 자제분이고, 또 한 사람은 정말 이북에서 내려와서 엄청나게 힘들게 가정을 사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고 하는, 여기는 소위 한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그냥 먹고 부자 됩니다. 가만히 놔둬도 아버지 주는 돈, 할아버지 주는 돈 가지고도 다 돼요. 한 사람은 의식이 깨쳐져가지고, 한 사람은 정말로 이 사상,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최악의 잘못된 자본, 기득권을 보호하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각제 가고 이현직 정부제 가면 제가
난리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서민을 보는 정당 정치인은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이 기득권 유지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정치 제도가 이원집정부제고 내각제도 돌아가면서 정치하고 돈 있는 사람끼리 하고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그 다음에 정치 부도덕한 정치 세력하고 언론 언론이 이렇게 합치면 가장 잘못된 자본주의 자유민주 체제에서 가장 잘못된 돈하고 권력하고 언론하고 그 다음에 정치 세력이 합쳐서 나라를 뒤집은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입니다. 아직도 이 세력들은 내각제에 대해서 못 버리고 있어요. 그 환상을 못 버리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총선에서 제1당이 안 된다. 그럼 이영수 경제 갑니다. 왜? 3년 동안 그냥 바보 대통령, 식물 대통령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양쪽에 손을 잡는다. 왜 손을 잡는다? 민주당이 이재명도 받을 게 많고 제1당이 안 된 윤석열 집권 여당도 받을 게 많아서 주고받을 최악의 상황이 온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건전한 중산층, 살아있는 중산층, 정의로운 중산층, 그리고 어려운 서민들과 함께하는 정당. 그래서 우리가 구호할 때 뭐라 합니까? 제가 우리 공화당을 위하여 하면은 건배할 때 위, 하, 공, 우리 공화당이라고 건배를 하는데 위는 국민을 하늘같이 우리 구호가 그냥 만드는 국민을 하늘같이 위, 하, 어려운 서민과 함께 공, 왼쪽 가슴에 대면서 공화의 정신들. 제가 지금 말한 이 전체가 공화의 중심의 딱 중간입니다. 이것이 공화 중심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오늘 제가 말씀드린 또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될 결정, 또 우리가 어려운 분들한테 손을 내밀고 우리 손으로 끌어올려야 될 결정, 또 우리가 배격해야 될 그러한 이 돈과 권력과 정치 세력과 언론이 합치는 그러한 기득권과의 싸움,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져야 돼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정치들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이제 시작이야. 제가 그렇잖아요. 윤석열 쪽은 좀 비판하고 싶은데 항상 걸리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딱 이제 눈에 자꾸 아른아른하다. 혹시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잘 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고, 우리가 비전이, 우리가 만들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우리는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손을 쥐고 같이 끌어올려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내용. 이것이 여기에 제가 만든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했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누가 가고자 하는 나라? 우리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복지국가의 이념을 그대로 개성한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 이 안전이라는 국방안보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국가 목표, 이 목표가 이 옆에 있는 비전에 바로 다르고 제가 했던 얘기가 여기 국가 목표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분노의 시대 몇 시고?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강의 들어보기 힘든데 잠깐만. 이 분노의 시대 모든 내용은 뭘로 기결된다? 우리가 태극기 혁명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반행무효. 정치혁명.
이 분노의 시대는 정치혁명을 정치, 권력, 정당, 정치인 이러한 정치혁명의 상황을 분노의 시대에서 정치혁명을 통해서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이 안에 그게 다 들어가요. 이 안에. 상실의 시대. 여기는 제가 방금 말한 이 중산층의 20%의 중산층을 40%로 만드는 이 상실의 모든 부분들을 없애가면서 건전한 중산층을 만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사회혁명입니다. 사회혁명. 우리가 하나는 정치혁명, 하나는 사회혁명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태극기 혁명이 성화가 돼서 개성을 해서 우리가 갈 길은 정치혁명을 통한 권력 기득권층을 깨부시는 거고, 두 번째 사회혁명을 통해서 건전한 비판 중산층 세력들을 넓혀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혁명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태극기 혁명이 이제는 성화를 해야 돼요. 그냥 너는 태극기 부대야. 태극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부도덕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패한 정치 권력 세력, 정당, 정치인을 몰아내자. 사회 부조리에 의한 국민들의 상실된 권리를 다시 찾아줘서 중산층이 40%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 그것이 사회혁명이다. 그 안에 민족충도 해체해야 되고 기득권 세력도 조져야 되고 기득권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있고 내각제 기득권 세력하고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중차다한 철학이 있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큰 강물에 흙탕물 흙물이 흐르고 시커먼 물이 흐르는데 한 줄기의 맑은 물이 쫙 강물의 중간을 흐르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정화가 되고 하얀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그 역할을 우리 공화당이 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강의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넘기고 당가하고 기념 촬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